젠트리피케이션.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도심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하층 계급 주거 지역이 중산층 유입으로 인해 고급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2017년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막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대구 김광석 거리 등 도심 낙후 지역에 독특한 분위기의 개성 있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비하학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원주민이나 소상공인이 쫓기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천년고대의 대표 관광지인 대릉원 돌담길로 이어지는 황남동길이 황리단길로 불리면서 문화의 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개성 있는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달에 가게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8월 달이니까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가게 계약을 하기 전부터 이쪽 라인이 좀 괜찮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걸 예측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되게 개성 있는 특색 있는 가게들이 되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봄 지나서 여름쯤 되니까 가게가 엄청나게 지금도 들어오는 가게들도 보니까 제법 있고 왕래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동네인데 지금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아졌죠. 쉽게 얘기해서 죽은 동네를 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와 개성으로 인해서 많이 오게끔 만들었는데 피해는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죠. 젊은 분들이 찾아올 이제 상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부분 술집이라든지 정집, 옛날 할머니 고택, 그다음에 이상한 이제 사무실 같은 거, 세탁소, 동네가 일반 완전 촌동네 같은 거 그렇게 상가가 돼 있어요. 과거 황남동은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1년 사이에 핫한 카페와 식당, 책방 등이 급격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싼값에 창업을 시작했던 청년 창업가들은 현재 말 못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부분 25만 원, 30만 원 형성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오다가 이제 거래가 형성 다 되니까 이제 거의 3배가량 올려서 3, 4배가량. 원래는 한 30만 원, 25만 원, 30만 원만 들어왔어요. 거리에 뭐가 더 많아요. 다음으로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 원, 1평에 90만 원까지 3배, 4배 정도 올랐어요. 몇십만 원도 하지 않은 가게들은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1년 사이에 임대값이 1,000만 원대로 올랐으며 임대 점포를 통해 가게를 하던 이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유발되는 이유는 일단 그 수입이 좋고 아이가 없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학교 문제에 구애받지 않는 싱글이나 부부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도심 거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력이 높은 그 중산층들이 옮기게 되면서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그리고 문화공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명소들을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나 그 임대인들이 높은 임대 그 비용 때문에 쫓겨내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특화된 단어로 매스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매스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 둘째, 문화 백화 현상. 셋째, 부동산 자산 젠트리피케이션. 그중 황리단길의 경우는 매스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쉽게 말해 SNS를 통해 뜨는 골목의 임대값이 상승하여 임차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내몰리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권에서도 지금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리라는 것도 없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회의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느끼기에도 영원히 갈지 않을 것 같은 거리인데 그냥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시작하는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이제 버겁죠. 새가 이제 거의 100만 원 가져가는 거 여기도 그리고 또 사계절 내내 행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부담이죠.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현상이 아무래도 많이 부담되고. 이처럼 황리단길마저도 임대값 폭등으로 인해 거리의 특색이 사라지거나 쫓겨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죠. 그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영세상인이 자본의 힘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거리의 특색이 완전히 사라진 대구 김광석 거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김광석 거리는 한국에서 제일 빠르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김광석 거리.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예술과 광천시장과 공존하는 그런 모태로 해가지고 문전성시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했었어요. 시작은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저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거리에 이제 인기가 생기고 점포들이 자꾸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다 이제 사라져 버렸죠. 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유명해진 김광석 거리. 하지만 지금은 예술인들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 누구 말대로 땅값이라든지 집값이 가격세들이 제일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있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오른 데나 100배 이상 오른 데도 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여기 정착을 못하고 다 떠나요.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자본이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프랜차이즈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예술가들의 자리는 점점 줄었습니다. 결국 예술가들의 거리였던 김광석 거리는 카페의 거리가 되었고, 본연의 특색이 사라진 거리가 되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자본의 힘에 의해 김광석 거리에서 쫓겨난 예술인 정훈교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저는 2012년 11월쯤에 그때부터 김광석 거리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고 전혀 사람이 안 다닐 때였어요. 주말에도 그냥 트레이닝 입고 이렇게 다니면 한두 명 지나갈까 말까? 네, 그런 곳이었죠. 그때 이제 시인들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좀 11월쯤에 쫓겨나듯이 쫓겨났는데요. 집주인이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오른 만큼의 월세를 맞춰주겠다 하고 했는데, 이제 이분 집주인이 이제 예술가들한테는 올려받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쫓아보내고 상가한테 임대를 준 거죠.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과 임대인의 갑질에 의해 쫓겨난 정훈교 씨. 그렇다면 모든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우리는 부동산 관계자를 찾아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임대차라는 한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일반 임차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보호해야 될 주거하고 상가 건물에 대한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 일반 민법의 그 일반 임대차의 특별법 설정입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기반으로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을 막고 보증금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만들어져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 중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가지고 일단 중앙정부 쪽에서 그 상생협력 관련 법을 제정을
하는 거를 좀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주의를 보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의무 같은 것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 네. 보호법이 지금 현실하고 조금 갭이 있다고 그 법도 지금 계속 개정 들어가고 지금 네, 개정을요. 네. 지금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어요. 예. 또한 현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임대료 안정, 장기 계약 보장, 인프라 구축 지원 등과 관련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무독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이 몰려들고 상권이 형성되면은 따라서 자본이 투입됩니다. 자본이 투입되면은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반드시 또 임대료는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 들어와갖고 다른 업종 대형 프랜차이즈가 얘기겠죠. 이런 게 와갖고 어느 수익성 맞게 유지해 나가는 거죠. 일단 문제의 핵심은 높아진 임대료죠.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갈등하게 되죠. 일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득을 보는 계층과 실을 보는 계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과 정책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 간에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어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매력이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어 특색이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법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거리 본연의 특색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